cd는 디렉토리 이동. 그래서 점은 지금 내 폴더라서 이동에는 쓰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봐야 나니까, 나 스스로니까. cd 점점은 상위 하나. 아까 pwd 했을 때 있던 폴더가 여기죠. 물결 있는 폴더는 여기인데 거기서 하나 올라가서 users라는 폴더로 올라가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 물결 폴더 pwd 하면 네, 홈 폴더가 되고요. 지금 우리 수업을 위해서 제가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mkdir이라는 명령어로 만들었고요. iOS 4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있으니까 파일이 있으니까 못 만든다라는 메시지 주는데 없으신 분들은 아마 폴더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요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깃허브로 만들어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수업을 하면서 커밋을 꾸준히 할 거고 그 커밋 로그를 가지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자습 시간에 그걸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탭하면 이거는 그 G쉘 기능이었는지 오마이G쉘 기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요거 자동 완성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탭으로 이렇게 탭탭탭탭탭 해서 이렇게 쉽게 쉬프트 탭하면 이렇게 되고요. 탭하면 뒤로 가고요. 있는 폴더들 중에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건 원래 쉘 스크립트 터미널의 기본 명령어는 아니고 기본 기능은 아니고 이 G쉘의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위로 화살표하면은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는구나. 위로 화살표는 화살표로 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명령어들 순서대로 보여주죠. 화살표 위로 누르면 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제가 정말 입에 달고 산 요즘 수업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예. 분명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개발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영어라서 컴퓨터가 영어권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명령어들이 다 영어라서 영타를 잘 쳐야 되고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좀 뭐라 그러죠? 바로 이렇게 각인이 안 되는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어렵게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기능은 아닙니다. 그냥 git이라는 이게 그냥 git으로 만들어도 됐었나? 일단 요 안에다가 mkdir git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게요. 저는 요 폴더가 앞으로 요번 한 2, 3일 동안 할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이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지쉘 설정이에요. 오마이지쉘을 설치해야 돼. 이게 오마이지쉘 오늘 얘기 안 했구나. 오마이지쉘은 오마이 ZSH 오마이지쉘이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게 진짜 뭐 전혀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는 도구는 아니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도구거든요. 약간의 도움은 되는 것들은 있죠. 뭐 플러그인 같은 거 잘 쓰면 단축키 같은 거 편하게 쓸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커맨드 쉬프트 P 눌러서 쉘이라고 하면 쉘 명령, 패스의 코드 명령 설치. 만약에 한글화 안 하셨으면 쉘 커맨드 인스톨 코드 커맨드 인 패스라는 친구가 나와요. 얘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걸 하고 나면 여기서 코드라는 명령어만 치면 터미널이 열립니다. 터미널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려요. 해당 폴더에서. 이렇게 해서 해당 폴더에서 열리면 점 이렇게 누르면 요 폴더가 열립니다. 지금 이쪽 화면에 떴는데 이렇게 지금 git이라는 폴더가 열렸죠. 이렇게 열립니다. 나노도 비슷한 도구예요. VI랑 터미널에서 텍스트 편집하는 도구 나노란 도구가 있습니다. 걔는 친절하게 그 아까는 명령어를 콜론을 써야 되고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게 쓰는 법을 나노라는 도구는 보여드릴게요. 나노는 더 좋죠. 컨트롤 X 누르면 꺼지죠. 네, git 설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차곡차곡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짚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계속 걸릴 것들 5개월 동안 계속 문제가 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확인하고 제대로 세팅해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기세는 주요한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예, 기세 있는 영역들에 이게 되게 제일 잘 중요한 게 작업 디렉토리에 대한 이해예요. 지워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점깃 폴더가 있는 지금 우리가 만든 git이라는 지금은 우리 대문자 git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요 폴더 자체가 작업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 디렉토리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작업 디렉토리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파일이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 파일들 중에 스테이징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징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스테이지 말 그대로 스테이지예요. 무대. 이거를 극장 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극장 안에 관객석에도 사람이 있는데 결국 주목을 받는 위치는 무대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파일들이 있는데 내가 버전 관리로 추적 관찰하고자 하는 친구를 스테이징 영역에 올려둬야 돼요. 그 올려두는 행위는 정확하게는 파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git이라고 하는 점깃 폴더 안에 인덱스 파일 안에 약간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명단. 내가 파일이 100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30개만 명단에 올렸으면 30개만 추적 관찰이 됩니다. 나머지 70개는 관찰이 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고 똑같이 폴더에 있는 똑같은 파일인데 동등한 파일인데 어떤 건 추적 관찰되고 어떤 건 추적 관찰되지 않아요. 그거는 점깃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배울 겁니다. 일단은 이게 같은 폴더 안에 있더라도 이 작업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이더라도 스테이징 영역에 있는 파일이 있고 아닌 파일이 있다. 커미티 스토리라고 하는 건 나이테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버전 관리에 대한 거고 결국 내가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더라도 그러니까 지웠으면 지금 폴더에는 안 보일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없겠죠. 지웠으니까. 근데 커미티 스토리에는 있어야만 그러니까 내가 이력에는 남겨야만 그 파일 혹시 지웠는데 내가 그때 그 파일 잘못 지웠네. 이걸 다시 살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걸 가져오려면 그게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남겨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미티 스토리라고 하는 그거는 git 오브젝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게 돼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점git 폴더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 쓰는 소스 코드 정도는 파일 용량도 크지 않고 커미티 스토리도 깊지 않아 400명 되는 개발 조직이 계속 거기다 코드를 부어 넣었더니 점git 폴더 용량이 30기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소스 코드 중에 최악의 코드가 30기가예요. 점git 폴더가 30기가까지 늘어날 정도로 코드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였고 로컬에서 아무도 못 돌려서 제가 회사에서 딱 가서 아니 이거를 로컬에서 개발 모드가 그러니까 이거를 로컬 환경에서 못 돌리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서 아무도 그 설정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개발 서버 세팅해 놓은 거를 그대로 거기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자기 컴퓨터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고 결국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리더십의 부재가 결국 그렇게 소스 코드 관리도 안 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사해서 소스 코드라고 해서 줬는데 봤는데 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가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입사한 날 어차피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컴퓨터 놓고 계속 뭐 OT 갔다 오고 뭐 하는데 계속 파일을 받고 있고 거의 저는 로컬 돌릴 수 있는 환경까지 거의 갔었는데 퇴사를 했죠. 어,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그것을 로컬 저장소라고 한다. 점깃 폴더. 점깃 폴더를 로컬 저장소라고 하고 로컬 저장소의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tHub이라는 서비스 안에 있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로컬 저장소예요. 내가 그걸 리모트로 접속할 뿐. 내가 웹이나 어떤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할 뿐. 거기 있는 것도 로컬 저장소예요. 그게 기세 개념의 시작. 이걸 잘 이해하시면
자, 커밋이란 단어를 아까도 조금 몇 번 이야기했는데 커밋이 뭔지에 대해서. 자, 커밋. 지금 물론 화면에 정의가 쓰여 있지만 그 정의를 읽고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커밋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O를, 이걸 봐도 저게 뭐예요? 하시는 분은 X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대략, 예, 대략 뭐 제 예상과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커밋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핑거프린트 같은 거예요.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나의 작업. 내가 하루 동안 작업을 했어. 또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어. 또는 로그인 기능의 화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 단위의 크기는 상관없고요. 그건 추상적인 거니까. 내가 뭐 한 달 동안 작업했어. 하루 동안 작업했어? 1시간 동안 작업했어. 어쨌든 내가 생각했을 때 갈무리가 될 법한 양의 작업을 한 후에 그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저장 기록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행위에 대한 작업에 대한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한 작업 단위로서 동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장 기록인데 그 변경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저장 기록이고 여기에는 40자 해시라는 게 들어갑니다. 해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해시. 일단 40자. 40자라고 하는 건 정말 그냥 그러니까 뭐 사실 해시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난수예요. 랜덤한 문자열인데 특정 해시 함수를 사용하면 수학적으로 요 40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문자열의 개수는 거의 뭐 무한대는 아닙니다만 몇천 조 단위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문자열 배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돌되지 않는 전 세계의 고유한 아이디를 만들어 줘요. 나의 작업이 전 세계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이 걸렸든 하루가 걸렸든 1시간이 걸렸든 뭐 파일 100만 개를 만졌든 파일 10개를 만졌든 하나를 만졌든 나 이번에 기록할래라고 해서 커밋이라는 걸 만드는 순간 그 커밋에 대한 단위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고유하려면 전 세계에서 유니크 하려면 그냥 한두 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자짜리 해시를 만들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유니크 보장이 돼요. 유니크 보장이 되고 그래서 충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작업을 막 해서 커밋을 하는 순간 이 두 개가 같은 이름을 가져버리면 서로 컨플릭이 날 텐데 다른 이름을 가지니까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다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밋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름이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니어 때 제일 답답해하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내가 작업하고 커밋을 했는데 저거 하나 내가 오타 냈네. 그것만 바꿔서 커밋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낙장불입이에요. 낙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기인하는 커밋이라는 게 뭐냐면 그 왜 중세 영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중세 우편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거 찍잖아요. 그 도장 찍잖아요. 이렇게 편지 봉투 이렇게 실이라고 하죠. 그냥 그걸로 이렇게 봉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밋이라고 하는 걸 하면 저 고유한 해시를 부여받으면서 절대 건들 수 없는 무결한 가치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겁니다. 네, 빨간 왁스. 그런 거. 그래서 커밋 그걸 이해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커밋을 바꾸고 싶은 마음 들어본 적 있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커밋은 내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커밋을 롤백을 하거나 그러니까 싹 풀어가지고 그냥 그 커밋을 없던 걸로 쳐서 그냥 지워버리거나 추가로 커밋을 해서 그걸 덮어 쓰는 다른 커밋을 만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풀어 헤칠 때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그 권한이 있어야 돼요. 내 로컬 저장소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만 그 커밋을 날릴 수 있는데 그 날릴 때도 그것도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 날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개를 날리기 시작하면
커밋이 나란히 있는 두 개를 풀어헤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변경이라는 걸 한 번 변경하고 두 번째 또 변경했어. 그럼 풀어헤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커밋은 물론 순서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순서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게 바로 이전 것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세 개가 넘어가면 맨 마지막 커밋하고 첫 번째 커밋은 사실 릴레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꾼 거랑 여기서 바꾼 게 두 개가 다른 경우에 커밋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Git이라는 프로그램은 편견이 없기 때문에 너가 나중에 바꾼 거니까 먼저 바꾼 거부터 하자 이런 거 없고요. 너 둘 중에 뭐 쓸 건데? 난 모르겠는데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Git이라는 거 버전 관리가 조금 이런 엄격함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뭔가 작업을 하다가 커밋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됐거나 충돌이 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꼬이거나 이랬을 때 이거를 그냥 거기서 바꾸고 싶거든요. 요거 파일만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저장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지? 여기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냥 정책이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어디서든 원격 저장소들과 이게 교류가 가능하고 같이 병합이 가능하고 소스 코드를 누구나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입니다. 그게 커밋이라는 개념이고요. 네, 지금 튜나쌤이 올려주신 저런 것들은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에서 커밋할 게 누군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래픽 도구인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걸 터미널에서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 커밋을 한번 해볼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실제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